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실 세종이전 검토 지시에 이어 또 대박 지시를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화제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발언을 해서 두더지 튀어나오듯 수박들이 실명으로 자폭하는 이유 보고 드립니다. 먼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국유 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고 예비비 사용을 통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동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불화를 겪었는데 야당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선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반검찰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기재부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기재부 역시 거의 해체와 맞먹는 수준의 개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재부에 대해서 해체에 준하는 주장을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된다면 당연 지금 수박들이 또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다시 화제가 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 발언을 하신 진짜 이유 보여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다. 그리고 이 일극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개딸들의 이재명 팬덤이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이재명을 비판하면 몰려들어서 입틀막을 시키려고 그런다. 네. 근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일극체제로 되어서 내부 다양성이 없어지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요 논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게 다 맞습니다. 언론에서 다 퍼뜨리는 논리인데 이제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극체제가 좋은지 다극체제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선험적으로 일극체제가 좋다, 다극체제가 좋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당 내부 선거를 통해서 대표도 뽑고 후보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과정이죠. 이 과정이 공정하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원의 뜻이 어떤 한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복수의 리더가 공존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가. 예,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당원들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달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극체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있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체제가 있어야 좋은 거야. 이 전제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차례의 당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표출한 그런 의지.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압도적인 힘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한 판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근데 누가 이 현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해롭다거나 혹은 나쁜 선거에 불리하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위적 일극 체제다. 그러면 그 비판마다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세습했냐고. 왜 만들어낸 말이냐 하면 이재명 독재 이렇게 네. 말하고 싶은데 이재명 독재라고 말하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이재명 독재를 담고 마음속에는 표현은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타락한 언어예요. 이 일극 체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것이 더러운 말인 것처럼 이 일극 체제도 불순한 동기에서 만들어낸 더러운 말이라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정치인이 이 언어를 가져다가 팬덤이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손으로 써버리는 순간 당원들은 논리적으로는 이것을 논박을 하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는 거거든. 그 기사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뭐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에 해롭다 그래서는 대선에 못 이긴다 뭐라고 막 말을 했는데 그 댓글에 네가 뭔데 뭐 내가 뽑았어 뭐 여론조사 압도적 1등인 대표 보고 무슨 소리야 뭐 지금은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뭐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그럼 이거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차분히 논박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런 댓글을 다냐 하면 내가 당원인데 내가 지지자인데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마상을 입는 거지. 그래서 격하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야 이재명 독재야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정치인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 나가서도 통과 못해요. 앞으로.
당원들이 투표하는 어떤 선거의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한테 이렇게 마상을 입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직업 알아보라고 한 거거든.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벌써 안 맞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페이스북 글로 당원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선거의 후보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의 표를 못 받아요. 네,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발언은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본인이 출연한 유튜브 발언이 곧바로 뉴스 기사로 나가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이게 화제가 될 것이란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가 나름 이재명 대표 같은 고수의 수익기를 하자면 윤두창 파면 직후 아마 당일에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대표 사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수박들은 준동을 하겠죠. 비대위원장으로 절대 박찬대 또는 김민석 의원은 안 된다고 말이죠. 100%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숨어있는 당내 수박들이 재등장해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난리치며 난동을 부릴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당시에 경로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당원들이 주인인 당인이 당을 잘 지켜달라며 말씀하신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시죠.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조용하게 지내서 소나기는 피할 것이라 봤는데 이들은 정말 아둔합니다. 본인들이 찔리니까 이렇게 발작하겠죠. 없는 사실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의원들이 집단으로 당대표를 배신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추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단식으로 쓰러진 대표 면전에서 수박 우두머리가 협상을 시도했다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모릅니까? 그리고 당시 법원에서 구속 기각이 되자 우리가 가결시키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으니 오히려 리스크를 덜어준 게 아니냐는 식의 익명 인터뷰까지 하면서 당원들 속을 터지게도 했었죠. 수박들 당신들이 검찰과 내통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를 들고 오세요. 맨날 이재명에게만 증명하라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경험했으면서 왜 아직도 모르죠? 이거는 경고입니다. 수박들한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그 다음 정권 교체를 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인데 내부에서 뭐 하나 자리 얻으려고 흔들지 마라. 씨알도 안 먹힐 것이다. 씨알리스? 아무튼 그런 경고 아닙니까? 저는 그게 느껴지는데 왜 아둔한 수박들은 아직도 개헌을 외치며 물을 탑니까? 차라리 남자답게 장재원처럼 이재명 대표 통화 좀 합시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은 어떡해. 이렇게 말하던가 말이죠. 정말 황당합니다. 아마 내일쯤 빠르면 헌재 선고일이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리를 칠 겁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